왠지 모르게 소련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K136 구룡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매우 소련스러운 다연장 로켓 K136 구룡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포병의 무기 체계는 크게 야포와 로켓으로 나뉘는데 그중 로켓은 단발 로켓과 여러 개의 발사관을 상자형으로 나란히 묶어 운용하는 다연장 로켓으로 구분됩니다. 다연장 로켓은 1941년에 소련이 최초로 개발했고 당시 소련의 카투샤라고 불리는 BM-13 다연장 로켓은 독일과의 전투에서 독일군에 큰 피해를 주면서 효과적인 무기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같은 다연장 로켓은 야포보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대량의 로켓을 빠른 속도로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적의 집결지, 경장갑 차량, 물자, 인원을 제압하는 수단으로 주목받았죠. 과거 소련과 동맹을 맺었던 공산 진영들은 대체로 소련의 무기 체계를 이어받았고 그 중에는 다연장 로켓도 포함됩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라 6.25 전쟁 때부터 방사포를 운용해왔고 1970년대 중후반에는 BM-21 122mm 다연장 로켓을 모방한 방사포를 독자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이렇듯 다양한 구경의 방사포를 무려 14,000여 문이나 보유했고 사거리는 20km에 달하는데요. 15km 내외에 불과했던 1970년대 한국군 야포의 최대 사거리를 상당히 앞서 있었죠. 한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 국가들은 어니스트존과 같은 단발 로켓을 운용했지만 다연장 로켓은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소련군의 BM-13에 크게 된 독일군이 BM-13을 응용한 다연장 로켓을 만들어 연합군에게 사용했던 것과는 달리 연합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북베트남군의 소련제 다연장 로켓을 맛본 후에야 비로소 다연장 로켓의 필요성을 느끼고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도 1970년대 들어서 북한의 방사포에 대응하기 위해 사거리가 길고 화력 집중력이 좋은 다연장 로켓이 필요하다고 여겼죠. 국방과학연구소는 1974년에 미국의 M91 다연장 로켓을 자료조사 차원에서 연구했고 이는 국내 다연장 로켓포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은 1977년 미국의 M91 다연장 로켓을 모방해 40에서 45 구경장에 구경은 115에서 120mm, 최대 사거리는 15km 정도의 성능을 지닌 다연장 로켓을 개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는 연구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최대 사거리 20km에 탄도 중량은 20kg인 30연장 차량 탑재형 다연장 로켓을 개발하기로 정했는데요. 마침 배꼽미사일 개발을 통해 획득한 기술을 활용해 30연장이 아닌 28연장 차량 탑재형 다연장 로켓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했죠. 그렇게 만들어진 28연장 차량 탑재형 다연장 로켓은 1978년 9월 26일 대한민국 최초의 미사일인 백곰의 공개 시험 발사에 맞춰 황룡 무유도 로켓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28연장 차량 탑재형 다연장 로켓은 연구원이 수동 조작으로 조작해서 약 0.5초 간격으로 탑재된 로켓을 모두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 28연장 차량 탑재형 다연장 로켓의 성능을 확인한 한국군은 최대 사거리를 30km로 늘려 개발해달라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면 개발 시간이 늘어나는 탓에 국방과학연구소는 최대 사거리 23km에 발사관을 36연장으로 늘린 구룡 130mm 다연장 로켓을 개발했죠. 그렇다면 이런 구룡이 어떤지 발사관과 로켓의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룡의 발사관은 36연장에 전장은 3.4m이며 로켓 구경은 130mm에 전장은 2.4에서 2.5m이고 중량은 54에서 64kg에 최대 사거리는 23에서 36km입니다. 한국군이 1970년대에 각종 무기 체계를 개발하면서 상당 부분 미국의 기술 자료에 의존하고 또 모방을 통해 국산화를 이뤄나갔지만 구룡은 그럴 수 없었는데요. M91 다연장 로켓에 관한 연구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연구라고 하기 어려운 단순한 자료조사에 불과했죠. 당시 연구진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에 전시된 북베트남군이 운용했던 방사포를 참고하고 독일에서 소련의 다연장 로켓을 보고 온 장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게 전부였습니다. 이 때문에 구룡은 그 어느 무기체계보다도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K 다연장 로켓이 탄생한 거였습니다. 구룡의 특징은 로켓에 달린 날개가 평판형이라는 걸로 다른 로켓에는 원통을 둥글게 감싸듯 휘어지게 만든 곡면형 날개를 쓰는데요. 개발 초기에는 곡면형 날개를 하나하나 직접 제작해 비행시험도 해봤지만 당시 한국의 산업 수준으로는 곡면형 날개를 대량 생산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대량 생산하기 좋은 평판형 날개를 설계해 만들어봤고 다행히도 비행이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구룡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로켓의 회전이 독특하다는 점으로 구룡의 로켓은 초당 회전수가 30회를 넘었습니다. 로켓은 발사 후 안정적인 비행을 위해 발사관을 나온 뒤 접혀있던 날개가 펼쳐지며 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정상인데요. 하지만 구룡의 회전은 너무 빠른 나머지 비행 안정성은 물론 정확도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걸로 나타났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룡의 로켓이 회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서 로켓 발사 후 1.5초가 지나면 반대 방향으로 돌게 함으로써 회전수를 조절했습니다. 로켓 개발 경험이 없는 국가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상식에서 벗어난 모험이었지만 이와 같은 모험을 통해 비행 안정성은 물론 정확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구룡은 전장 3.4m의 발사관 36개를 가로 9행, 세로 4행으로 배치한 발사대를 K714 5톤 트럭에 탑재한 형태로 운영하는데요. 아시아 자동차는 1976년에서 1978년에 걸쳐 미국의 AMG사의 기술 지원을 받아 미군의 M800 계열의 차량을 모방해 K711 트럭을 개발했죠. 이 트럭이 구룡 발사대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량을 거친 모델이 K714 5톤 트럭으로 6기통 디젤 엔진을 탑재해 67%의 등판 능력과 최대 시속 87km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구룡의 로켓은 기본형과 개량형 두 종류가 있는데 먼저 기본형은 일반 고폭탄두를 탑재하고 있으며 전장 2.4m에 무게는 54kg, 사거리는 23km입니다. 기본형은 운전석에서 발사 통제기로 발사하지만 차량 밖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데요. 단발, 부분 일제사, 완전 일제사 등 3가지 모드로 발사할 수 있으며 초탄 발사 후 로켓은 발당 0.5초의 속도로 18초면 로켓을 전부 쏠 수 있죠. 이 같은 기본형은 대체로 로켓을 목표 지역에 집중시킴으로써 병력이나 차량 위주의 표적을 제압한다는 고전적인 다연장 로켓의 개념에 충실합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의 M270, 227mm MLRS가 보여주듯 화력 집중으로 파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동성, 사거리, 위력 모두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룡의 개량도 추진됐고 개량형이 1986년부터 야전 부대에서 배치되기 시작했는데요. 개량형 로켓은 전장 2.54m에 중량은 64kg이며 또 밀도가 높은 추진제를 많이 써서 사거리가 기본형보다 약 80% 정도 늘어난 36km에 달하죠. 또 탄두도 16,000개의 성형 파편으로 구성된 개량형 고폭탄두를 채택해 대인 및 경장과 표적을 모두 제압하고 적의 기동을 저지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이런 구룡은 발사관에서 발사되어 날아가는 로켓이 마치 용이 승천하는 모습처럼 보인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운용 시험 중이던 1981년 3월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사격장에서 사격 시험을 보여 호평받았고 최초의 다연장 로켓 부대인 구룡포 대대가 창설됐는데요. 그로부터 35년이 넘는 2010년대까지 구룡은 야전 포병의 핵심 전력으로서 그 임무를 다해왔죠. 이제 구룡은 차세대 다연장 로켓으로 개발된 천무에 그 임무를 넘겨주고 있지만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후 구룡이 대북 대응 무기체계로서 서해 5도에 배치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구룡이 여전히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기체계라는 증명이며 구룡은 그 어느 국내 개발 무기체계보다도 순수한 국산 무기체계라 볼 수 있습니다. 개발 당시 외부에 의존할 수 있는 자료도 없었고 연구개발 여건도 조성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설계부터 제작, 시험평가, 그리고 전력화 후 군수지원과 정비 등에 이르기까지 순수한 국내 기술로 해결해야만 했죠. 구룡이 한국군 무기체계로서는 최초로 세계적인 군사 전문지인 제인영감의 기갑 포병 장비에 소개되었다는 건 구룡을 만들어낸 국내 기술의 독자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이마스가 활약하는 모습에 구룡과 같은 무기체계인 BM-21은 주목받지 못하지만 그런데도 전장에서 묵묵히 로켓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구룡이 있게 해준 다연장 로켓 원조국 러시아는 무유도 로켓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에 하이마스에 유린당하고 말았는데요. 러시아도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지만 패트리엇 미사일에 격추당하는 수모를 겪었죠. 구식 무기체계가 필요한 시점이 분명 있지만 그렇다고 러시아처럼 세워라 내워라 쓰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구룡을 최대한 오랫동안 쓰되 천무를 주 전력으로 운용하는 데 문제없게 하는 가성비의 민족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매우 소련스러운 다연장 로켓 K136 구룡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